지금부터 알려드릴 전략은요, 매일 실천을 했을 때만 기적하던 변화가 일어나요. 저희 사무소에서 같이 있었던 동료 중개사분도 진짜 이걸 알았다면은 폐업 안 했을 텐데 하실 정도 효과를 많이 보셨었어요. 근데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려우면 중개사는 다 망한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개업공인 중개사 중 80% 이상이 5년 안에 폐업을 하는 게 요즘 인지상정이에요. 통계가 빈말이 아니에요. 진짜 걱정되는 건요, 아무리 좋은 목에 사무소를 차리고 광고비를 들이부어도 몇 달은 좀 괜찮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원점으로 매출이 바닥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킨 이유는요, 직계 방식을 바꾸고 고객 관리 습관을 제대로 잡는다면은 광고비를 많이 쓰지 않아도 폐업 전에 사무소를 살려낼 수 있다는 점을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킨 거예요. 폐업을 고민하시던 동료 중개사분, 제 방법을 잘 따라 주시고 꾸준히 실천해 주신 덕분에 한 분은 또 처음에는 한 달 계약 건수도 한 건도 없으셨는데 한 6개월, 7, 8개월 지나니까 매출 월천에 가깝게 근접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본인의 노하우도 저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살아남으신 그분은요, 오늘 알려드릴 이 전략을 하루도 빠짐없이 실행을 해주시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께 저희 숨겨둔 생존 전략 한번 공개해 드릴게요. 이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말 매일 실천해야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익혀질 때까지 반복하시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들을 아래 1대1 카톡 주시면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정보는요,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들을 국내에서 10만 뷰 이상 나온 중개업 현실 관련 내용 중에서도 공인중개사와 전문가들의 실전 내용이에요. 해당 내용은 억수로TV 이루션 온유의 컨텐츠를 참고했습니다. 처음 중개업을 시작했을 때는요, 솔직히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했죠. 친절하게 상담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은 계약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근데 현실은 전혀 다르죠. 착각이었어요. 물건을 작업하고 광고를 올려도 문의가 별로 없어요. 어렵게 손님을 만나도 계약까지를 가지를 못하죠. 그렇게 한두 달 지나면 시장이 안 좋아졌나 탓하기도 하고 내가 원래 주기랑 안 맞나 고민도 많이 하죠.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요, 같은 동네에서도 계약서 쓰는 부동산은 맨날 써요. 맨날 꾸준히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궁금했죠. 도대체 저 사람들이랑 나는 뭐가 틀릴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알게 되는 거예요. 잘하는 중개사는요, 단순히 운이 좋은 게 아니라 계약이 나올 수 있는 습관을 몸에 딱 지니고 있어요. 그때부터 중개업을 저는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물건 설명할 때 금액이나 평수, 청수 같은 거 기본적인 하드웨어적인 것에 초점을 많이 뒀다면은, 하지만 손님들은 이미 네이버 부동산 다 보고 오죠. 가격도 다 알고 있고 사진도 다 봤고 심지어 다른 부동산 물건까지 싹 다 비교가 와요. 그러면은 결국 중개사가 줄 수 있는 거는 단순 정보가 아니란 걸 느끼게 되죠. 그때 제가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게 바로 스토리예요. 사람은 결국 숫자보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주인은 단순히 집을 팔려는 게 아니라 상급지로 이동하기 위한 금매 이렇게 내놓을 수도 있고, 어떤 또 상가 사장님은 장사가 안 돼서 가게를 내놓는 게 아니라 더 큰 평수로 확장 이전하거나 더 좋은 로케이션으로 자리를 옮기고 싶은 그런 니즈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중개사는요,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저편으로 보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집주인이나 임대인한테 왜 매물을 내놓게 됐는지, 앞으로 어디로 갈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크게 안 가지고 근데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줄줄이 그냥 읽는 거예요. 랩하듯이.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손님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매물주가 어떤 의도로 물건 내놨는지 이런 걸 담고 스토리를 얘기했을 때 손님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죠. 단순히 이 집은 몇 평이 얼마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집주인분이 이번에 이동하시려는 이런 사유가 있고 그래서 빠르게 정리하기 때문에 좋은 조건에 양질의 물건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훨씬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상황을 전해주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요, 물건을 보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상황과 맥락에 흥미를 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요즘 보면요, 이런 이야기도 진짜 많이 하죠. 네이버 부동산 자동으로 올려주고 블로그도 자동으로 AI가 다 써주고 일정 관리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광고도 많이 하는데 그냥 그런 거 쓰면 편한 거 아니야? 그냥 그런 거 사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신 분이 진짜 많아요. 그놈의 귀차니즘은, 귀찮지 않으면 우리는 이 업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적 접촉을 포기하는 순간 중개는 접는 거라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개업을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느꼈죠. 프로그램은 일을 편하게 도와줄 수는 있어도 계약 자체를 단단하게 클로징하거나 만들어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결국 손님이 계약하는 이유는요, 광고 자동화 때문이 아니라 이 중개사를 내가 좀 믿을 수 있겠다 그런 감정이 들기 때문에 저희를 택해주는 거예요. 광고 프로그램은요, 매물 정보를 자동으로 올릴 수 있죠. 블로글도 어느 정도 자동으로 작성을 해주죠. 그런데 사람들이 열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는 우리의 경쟁력을 다 잃어버려요. 근데 그런 중요한 거는요, 손님들이 이제 그런 비슷한 광고들은 너무 많이 보고 그런 글들은 너무 많이 접한다는 거예요. 이런 천편일률적인 정보들이 쏟아질 때 손님들은 더 예민해져요. 다 비슷비슷해 보이거든요. 결국 뭘 보기 시작하겠어요? 이 중개사가 진짜 이 물건을 얼마나 깊게 알고 있느냐가 그 포인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은 20억짜리 아파트라고 입력할 수 있어도 왜 이 집주인이 급하게 정리를 하는지, 왜 지금 타이밍인지, 어떤 사정으로 매물이 나왔는지 이런 맥락까지는 설명을 못 해주잖아요. 그리고 중개업은 협상의 연속이에요. 결국에는 손님은 20억 이상 이야기하고 집주인은 21억도 달라고 한 상황에서 분위기를 잃고 말 순서를 조정하고 어느 순간에 강하게 밀고 또 당기고 어느 순간에 한 발 물러나면서도 다시 또 상대방에게 좋은 감정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판단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접해야 되는 그 감정의 폭이 너무나 그 등락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상담에 임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는요, 결국 현장에서 직접 사람을 만나서 쌓이는 경험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활용하면 정말 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은 그걸 쓰면서 계약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환상은 빨리 버리셔야 돼요. 결국 손님은 프로그램과 계약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계약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고 사람들과의 접점을 많이 가지고 꾸준히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서 필요할 때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가 주르륵 쏟아져 나올 수 있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중개업은요, 정말 생각보다 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또 대부분 혼장이시잖아요. 광고도 해야죠. 사진도 찍고 뭐 손님 관리도 하고 계약서도 작성하고 검수도 하고 기존 고객들 전화 오면 피드백도 받고 중간에 뭘 하다가 손님 덜컥 들어오면은 그냥 모든 게 그냥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하루를 돌아보면요, 바쁘긴 했는데 정작 매출과 연결되지 않는 일들에 너무 많이 시간을 뺏기게 돼요. 저도 처음에는 이것저것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일이 꼬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일을 굉장히 단순하게 보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중개업에서는요, 돈을 벌려면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광고를 해서 손님들 데려오고, 두 번째는 손님을 만나 계약을 연결시키는 건데, 그 전에 물건에 대한 스토리를 머릿속에 정확하게 적절하게 장착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출근하면은 이제 광고부터 시작하고요. 광고를 올리기 전에는 이제 밥도 안 먹어요. 그리고 이제 광고가 결국엔 내 온라인 영업 사원이기 때문에 내가 쉬고 있어도 손님을 데려올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단순히 광고를 많이 올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손님들은 여러 부동산을 비교하고 오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만 보여주려고 하려면은 금방 한계가 드러나죠. 아파트나 뭐 상가 같은 경우에도 다른 부동산도 다 비슷한 매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솔직히 뭐 양태 욕심이 많이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최대한 밀겠다라고 하다가 계약을 그르친 적도 진짜 많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요, 그 생각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독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손님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오거든요. 내 물건으로만 억지로 밀면요, 결국 몇 번 발품 팔고 나서 내 실체, 내 마음을 고객도 꿰뚫어 보게 돼요. 아, 이 중개사는 자기 것만 미는구나. 그렇게 살짝 신뢰를 잃어가면요, 다시 저희 전화도 안 받고 어느 순간 잠수 타버려요. 약속을 하고 현장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뭐 제가 가진 물건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의 물건까지 최대한 확보를 해서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 손님 입장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게 주는 거죠. 하지만 그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정말 적합하게 최적의 상품을 내놓을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손님들이 저를 더 신뢰하게 됐죠. 이 중개사는 내 편에서 봐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사람은요, 억지로 밀면 떠나지면은 신뢰가 생기면은 다시 당겨올 수 있어요. 또 하나 크게 느꼈던 거는요, 중개업은 꾸준함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좋은 물건은 기다린다고 들어오지 않고요, 직접 발로 뛰어야죠. 동네 돌아다니고 우리 관리인도 만나고 사장님들 인사드리고 계속 얼굴 비춰야 돼요. 저런 사람이 누군지를 계속 각인시켜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물건이 나오면은 저한테 살짝 먼저 연락을 주시기도 하죠. 결국 사람은요, 자주 보는 사람을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일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죠. 중개업은 단순히 집을 소개하는 일이 아니라, 상점을 소개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신뢰를 단단히 쌓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정말 시간이 갈수록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일즈라고 해야 되나? 우리 브로커니까 세일즈라기보다는 결국 경험에서 우러나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손님 만나면 많이 긴장했지만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조건 조율 들어간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몇 개월 동안 계속 손님 만나고 부딪히고 현장에서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손님 상황에 맞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줄줄줄 나오게 돼 있어요. 결국 세일즈는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몸으로 익히는 거죠. 책으로 어마어마한 스크립트를 많이 만난다 하더라도 그걸 현장에서 적용을 안 해보면요, 정확한 것들을 빼다 쓸 수가 없어요. 마케팅도 중요하고 세일즈가 중요한 거는 결국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광고를 해야 하고 손님 만나고 손님 많이 만나야 또 경험치가 쌓이고 경험치가 쌓여야지 계약 성공률이 올라가는 게 인지상정이죠. 저 처음에는 엄청 막막했어요. 근데 하나씩 깨지고 부딪히고 많이 쪽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계약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경험들이 지금 저의 자산이 되는 거죠. 지금도 느끼는 건요,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현장에 남아서 자기만의 루틴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실행한다는 거예요. 개업을 했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막막하시다면요,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 당장 실행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